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터뜨리며 전 세계를 경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모든 이목은 이에 굴하지 않고 굳건히 맞서 싸우는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무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현금 투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은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비범한 행보를 일본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며 응원하는 기묘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시간이 한국의 편이 될 것이라고 일제히 예측하며 현재 미국이 극도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지적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메이가 마스를 외치는 트럼프 세력은 상호 관세를 통해 자신들이 미국을 구원할 것이라 주장했으나 정작 이 합의에 서명한 국가는 유럽연합 EU과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서명을 마친 일본 내부에서는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가오시바세리 것이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우리는 7,500억 달러를 그런 식으로 내줄 수 없다며 결연한 반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은 베트남 사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베트남은 사실상 가장 먼저 합의를 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실무진이 11%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SNS를 통해 우리는 베트남과 20%를 하기로 했다고 선언하며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베트남은 발칵 뒤집혔고 결국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는 시시각각 말을 바꾸고 하나의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를 무한정 덧붙일 것이라는 국제적 인식이 팽배합니다. 지금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행태를 제어하고 멈출 수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니 보아서 하는 제조업 부흥과 직결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내 공장 건설 계획을 의도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지연시키면서 은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부활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미국 입장에서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인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미국에게는 더욱더 애가 타는 위급한 상황으로 번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이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포에 이미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이제 한국과 굳건한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는 한국 기업들과 캐나다가 있습니다. 구독자 542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독립 뉴스 네트워크인 메이다스드 터치는 지난 26일 놀라운 분석 보고서를 보도하며 국제사회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채널의 마이크 포악은 만약 한국이 트럼프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를 내준다면 한국 경제가 회복 불가능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현재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처럼 놀라운 결단력을 보이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경제에 투자하기를 거부하며 마치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처럼 한국 경제에서 자본을 인출하려 한다면 이는 취약하기 시작한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이에 리 대통령은 북미 지역의 또 다른 거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에게 손을 내밀었고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며 한국의 접근을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트럼프의 부당하고 비인간적인 이민 정책이 그의 글로벌 경제 정책과 충돌하기 이전부터 미국에 궁극적으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의 배터리 공장처럼 이미 투자된 매몰 비용, sunk cost이 있는 사업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이 외의 새로운 투자금은 이제 캐나다와의 관계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에게 우리와 함께 핵 잠수함을 건조하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합시다. 가스와 석유를 원하신다면 파이프라인 사업을 진행합시다. 북극 항로를 통한 해상 운송로를 원한다면 캐나다와 한국이 함께 개척합시다. 라고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미국의 손실을 자신들의 이익으로 치환하며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독립 뉴스 채널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추가 투자를 중단하고 캐나다나 멕시코로 과감히 옮길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미국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강력하게 버텼어야 했다는 뒤늦은 탄식과 후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곳은 대만입니다. 트럼프는 대만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기술을 사실상 강탈해 가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인 하우드 러트닉, 호워드 루티지는 최근 대만과의 무역 협정을 추진하며 반도체 생산을 미국과 대만이 절반씩 분할하여 나누는 오디오 분할 구상이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러트닉 장관은 지난 27일 미국 뉴스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95%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대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미국은 대만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판공실은 이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논평하지 않겠다. 다만 신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당혹스러움을 애써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트럼프와 시진핑 이 무역 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 반대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넘기고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등 예상 밖의 큰 양보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미국에게 대만을 내놓으시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미중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얻는 경제적 이득보다 양안 리앙안 문제로 인해 잃어버리는 전략적 이익이 훨씬 클 수 있기에 미국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에게 반도체 생산 50%를 미국에서 할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에게 대만을 넘길 수도 있다는 식의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거인인 대만 TSMC는 이미 미국 내 생산으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건비와 건설 비용 등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50% 미국 생산 요구는 반도체 업계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사들은 굳건히 전진하며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재고가 바닥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업계 최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며 독주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2나노 웨이퍼 가격을 $20,000 수준의 저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 경쟁사인 TSMC가 이를 $30,000로 끌어올리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더 거대해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엔디비아 NDB 최고 경영자의 딸인 메디슨 황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를 직접 찾았습니다. 그녀는 29일에는 엔디비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을 방문했으며 이외에도 여러 한국 로봇 기업들과 만나 엔디비아와의 심도 깊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모비스의 주도에 완성차 파운드리, 팹리스 등 무려 23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한데 모여 새로운 차량용 반도체 협력 체계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국내 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고히 확보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여 공동 대응에 나선 최초의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로 미국의 혼다가 전기자동차 생산을 최초로 중단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이처럼 위기 앞에서 똘똘 뭉치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번 트럼프 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당당히 헤쳐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유명 저널리스트 윌리엄 패색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이번 트럼프의 강경 조치에 맞서는 한국에 대한 매우 놀라운 분석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에서 세계가 배울 수 있는 것대 저자이기도 한 패색은 2010년 저널리즘상을 수상할 정도로 권위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글의 서두를 한국은 심각한 타격을 능히 견딜 수 있는 경제 대국이다 라는 강력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패색은 그동안 한국이 어떻게 수많은 위기를 승리로 이끌었는지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파탄났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회복을 이뤄낸 나라였습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리먼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한국의 헤지펀드들은 예상치 못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갔습니다. 아시아 4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제4위의 아이슬란드분가 될 것이라는 비관론은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을 뒤흔들었을 때도
한국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무역 전쟁이 닥쳤을 때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고 국권을 지키며 굳건히 버텨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낮은 감염률을 기록하며 전 세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2021년 8월 한국은행은 세계 12대 중앙은행 중 가장 먼저 긴축 정책을 단행하는 과감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위기를 이겨낸 장대한 역사를 서술하며 배색은 결론적으로 놀라운 전망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대한민국은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공격적인 일격을 날릴 수도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에 대해 굴복을 논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팀은 지난 7월 말 워싱턴과 서울이 합의했던 관세 협정 세부 사항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의 전략 중 일부는 사법부가 트럼프의 관세 및 그가 요구하는 투자금이 무효라고 판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고 지켜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도쿄가 과거에 사용했던 계획과도 일치하는데 이 대통령과 일본의 키시다 총리 모두 수천억 달러가 일단 트럼프 팀에게 보내지고 나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그 돈을 되찾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의 관심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릴까요?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할까요? 아니면 K-팝, 공연에 대규모 세금을 부과하는 등 상상치 못한 보복을 감행할까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전직 대통령이 이제 어떤 수를 둘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고무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 정말로 이 모든 공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최전선에서 어떻게 굳건히 버텨내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긴박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 다음 수에 대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의 깊이 있는 분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